인풋 쇼핑 개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예제의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네임 리스트, 프라이스 리스트, 카운트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임 리스트의 활용도는 없는데 즉 새우깡은 1,000원이고 감자깡은 2,100원, 고래밥은 3,300원이에요. 새우깡은 개수가 3개, 감자깡은 1개, 고래밥도 재고 수량이 1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인풋과 셀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일단 인풋 먼저 살펴보면 인풋은 뭐 예를 들면 자판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가 이 네임 리스트를 보고서 구매를 하고자 클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1번째를 눌렀다라는 것은 감자깡을 구매하고자 시도를 했던 거예요. 1번째. 그러면 감자깡의 재고 수량이 원래 1개였는데 사용자가 1개 취득을 했으니까 판매가 됐으니까 재고 수량이 0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2번째를 골랐다는 것은 고래밥을 체크한 것이고 이제 1개가 팔렸으니까 또 재고 수량이 0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또 다음 사용자가 2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더 이상 판매가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또 0번째를 누르게 되면 새우깡을 고른 것이고 재고 수량이 2개. 또 0번째 재고 수량이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재고 수량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이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주문은 이렇게나 여러 번 했지만 가끔 보면은 재고 수량이 없는 헛주문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판단해서 정확하게 판매된 상품별 수량도 적어줘야 되는 게 이 예제의 핵심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떤 코딩 테스트를 보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는 것은 한 중간 정도 읽고요. 잠깐 멈추고 아래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 윗내용이 유추가 돼요. 그래서 코드로 조금 내용이 해석이 되면 다시 올라갔을 때 나머지 절반의 그 국어 지문이 좀 더 술술 읽힐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예제에서 이렇게나 배열의 길이가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누구를 목적을 두고 반복을 할 것인가부터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즉 3회만 반복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그죠? 네, 잘 보이죠? 얘는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했던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인풋이고요. 그래서 인풋의 길이만큼 반복을 합니다. 자, 반복을 하고 카운트 리스트가 뭐예요? 재고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어야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리스트에서 인풋의 0번째라고 적으면 누구예요? 얘예요. 그럼 결국 잠깐 보면 i가 0이고 인풋의 0은 1이니까 결국 카운트 리스트의 1번째 감자깡의 재고 수량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식이 좀 어렵게 나타났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재고 수량이 있으면 그 재고 수량을 1 감소시키고 즉 감자깡을 0개로 만들고 실제 판매가 됐으니까 셀의 1번째에도 여기도 이렇게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재고 수량과 판매 수량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또 문제에서 가격도 출력을 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토탈 변수에다가 프라이스 리스트 상의 가격을 계속 1개씩 더해주는 형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싫다라면 반복이 다 끝난 후에 셀만큼 또 반복을 해서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누적하셔도 돼요. 근데 쌤은 곱한 게 아니라 그냥 판매가 될 때마다 그 가격을 하나씩 더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